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주말과 한글날 연휴를 보내고 나흘 만에 돌아온 우리 시장. 대내외적인 이슈들이 산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간밤 상승 마감했던 뉴욕 시장의 훈풍을 이어받아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권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2.62% 내려가면서 약 7개월 만에 800선이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 속에 오늘 우리 증시는 낙폭을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시장, 혼자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에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또한 본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한 달 동안 우리 전문가님께서 골라주신 종목들 성적이 어땠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죠? 저희가 상승률 탑5 골라봤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고요. 이어서 로켓 배송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추천 종목들 중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나이백. 최고가 기준 9.28% 상승률 보여주며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디지캡, 매수가 6,140원 기준 상승률 9.77%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 9월 5일 언급해 주신 히림, 10.46%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OCI홀딩스, 최고가 기준 21.61% 상승 보이면서 2위에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줌인터넷, 최고가 기준 상승률 22.26% 달성하면서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힌트 살펴보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주로 니켈 도금 강판 신규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올 3분기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증설이 완료되면 니켈 도금 강판 캐파는 20만 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소수에 불과하며 국내에선 이 로켓 배송 종목만이 유일하다고 밝혀지면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저희가 연휴 쉬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무력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네. 이 전쟁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또 일각에서는 이런 무력 충돌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한적인 것이 맞아야 했을 텐데 말이죠. 제 생각에도 제한적인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파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유가 관련주. 전부 다 무력 충돌과 관련되어 주가가 상승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방산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고 오늘
얼만큼의 상승을 보여줬느냐라는 걸 봤을 때 유가 관련주 상한가 간 종목 되게 많습니다.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빅텍이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무력 충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꼭 우리 곁을 찾아오는 금과 관련되어 있는 엘컴텍까지. 엘컴텍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올라가서 끝나는 장세가 이어지고 마감이 된다면 우리 시장은 다음 주부터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반납을 하는 음봉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력 충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하지만 오전장에는 괜찮았어요. 오전장에는 괜찮았지만 오후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수급이 모두 다 몽땅 쏠려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내일도 마찬가지로 유가와 방산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보자면 무력 시위로 인한 전쟁으로 인한 추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테마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테마가 어떤 식으로 우리 곁에 찾아올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것들 모두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제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별 종목들의 오후장부터 들어오는 이 수급은 과연 무엇일 것이냐?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깨면서 이제는 너무 낮다.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력 시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해소되고 잠잠해지면 그때 이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들이 상승할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그 종목들이 지금 손절할 자리가 아니라 뭡니까? 추가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 대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9월 말부터 대전제가 뭐였습니까? 11월 중순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11월 중순에 포착된 종목은 언제까지? 산타랠리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에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은 추석 이후에 주가가 재차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추석 전에 주가가 빠졌던 종목들은 바닥만 잡히면 다시 원상태로 상승하면서 올라오는 자리가 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11월 중순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력 시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은 우리가 지금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한적으로 단기간에 테마성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 수급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수급이 과연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얼만큼이냐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다른 나라를 신경 쓸 국가가 아닙니다. 당장 북한과 우리나라도 지금 냉전 상태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파를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유가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력 시위가 일어났다고 해서 이 유가가 한순간에 껑충 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산타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 지금 벌써부터 뽑아놓긴 이릅니다. 11월 중순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봐야 하는데 11월 중순까지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대주주들이 지분을 매각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이때부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수급이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력 시위로 인한 우리나라의 증시가 흔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유가 관련주와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방산 관련주들의 상승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테마는 아니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리뷰 종목 동아소시홀딩스인데
오래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는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드릴 겁니다. 8월 10일 날 포착이 돼서 11일 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기업이죠. 지주사는 일반 의약품, 의약외품, 바이오시밀러, 물류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카스, 오란시, 자이데나 등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을 취급하고 있는 음식물과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9월 LS 이링크와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대와 기아가 어떤 것을 가져다 쓰겠다고 했습니까?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를 현대와 기아가 가지고 오겠다. 그러면 지금 이미 국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테슬라의 전기차 충전소들이 현대, 기아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뭡니까? 우리가 핸드폰, 삼성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던 시스템을 지금 애플이 뒤따라오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마로지스 10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의 국제 표준 인증을 취득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홀딩스라는 기업 자체는 홀딩스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로 인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가장 큰 이슈는 명예회장이 별세했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슈가 있은 지 꽤 지났죠. 시간이 지나고 이제서야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오늘 지수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근데 거래량 또한 붙었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것은 뉴스도 없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출회되게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뉴스가 수반되면서 주가를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입니까? 별세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에는 주가에 반영분이 없었습니다. 주가에 반영분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것도 지수가 안 좋은 상황이. 그러면 심지어 동아소시홀딩스가 방산 관련주입니까? 아니죠. 아닌데 왜 올라갑니까? 그러면 유가 관련주입니까? 아닙니다. 아닌데도 올라갔다. 그런데 이슈가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주가를 올리려고 오늘 힘을 썼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힘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자, 보시면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내일 조정받는 양봉이 나온다면 내일 뭐가 되겠습니까? 토르 기법의 자리가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거기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주가를 올릴 때 뉴스를 내보내는 것이 뭡니까? 바로 토르 기법의 상승 패턴과 닮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14%가 채 되지 않습니다. 기간도 상당히 길었지만 이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제는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극동유화입니다. 제가 극동유화 같은 경우에는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날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 아니죠. 10월 4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이 됐는데 10월 6일 날 방송에 나와서 이제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가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정치 테마로 엮여 있지만 정치 테마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발발로 국제 유가가 4%나 상승을 했다라는 게 결국 유가 관련주인 극동유화의 주가 상승도 이끌어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오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메가토르 기법은 전쟁도 미리 알 수 있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되는 이유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면 포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한 가지만 더. 10월 4일 날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종가도 아니고 그 다음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이틀에 걸쳐서 극동유화는 이제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메가토르 기법은 5%의 비중으로 진입을 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2.5%의 비중으로 진입하십시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금요일 날 남은 물량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평균 단가가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그 가격은 제가 설명드릴 가격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보다 아래에 있다는 건 그만큼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것뿐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2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단 말입니다. 거기에 전고점까지의 거리 또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까딱 잘못하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전쟁 관련주 하루 이틀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극동유화는 갭 하락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가 빠진다면, 오늘 형성한 종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아랫꼬리가 종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 왜? 지금 당장 단순하게 수급이 몰리고 있는 방산 관련주와 유가 관련주들을 이만큼 수익을 냈으니 난 괜찮아라고 내던지기에는 너무나 아쉽다는 거죠. 왜입니까? 지수가 하락할 만치 하락했고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 매매도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말이죠. 반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 주가가 내려가는 건 문제가 아니라 지수가 내려갈 때 그 바닥에서부터 매집하고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일정 구간 채워지면 지수는 반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운 것과 별개로 우리나라는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매집할 시기가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11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마지막에 매수한 물량이 단 1%라도 수익 구간에 온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매집 구간이 바로 지금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신규 진입은 절대로 안 되겠죠. 이 바닥에서 잡을 수 있을 때 잡으셨으면 모를까, 주가가 갭이 떴다? 따라오신 분들 또한 괜찮으셨겠지만 뭐하러 이때 들어갑니까? 이미 올라간 종목 만에 하나 수급이 빠져나오고 어떠한 강력한 테마, 지금 초전도체와 양자 관련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초전도체로 수급이 쏠리게 될 경우에 초전도체의 수급의 힘은 여러분들이 직접 몸으로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쟁 관련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 유가 관련주와 방산 관련주의 수급이 한 번에 우르르 빠져나올 수도 있는 테마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절대로 불허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61CNS인데 61CNS도 언제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까? 9월 25일 날 포착이 돼서 10월 6일 날 리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전고점을 돌파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아 추가 상승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라고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자동차 관련주, 소부장주로 엮여 있었고 모바일과 자동차 전장 부품의 IT용 커버 글라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올 2분기에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이슈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1CNS는 그 외에도 다른 사업군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지난주 금요일 날 설명을 드릴 때 전고점을 넘어갔는데 거래량이 크게 붙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죠. 2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뉴스가 없습니다. 네, 뉴스가 없이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유가 관련주입니까? 방산 관련주입니까? 드론 관련주인가요? 초전도 관련주인가요? 양자 관련주인가요? 아니죠. 개별주입니다. 개별주인데 혼자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 여기에서 주가를 올릴 만한 추가적인 뉴스가 존재한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지금 만들어 온 이 윗꼬리는 주가를 하락했다가 다시 올릴 때 해당 구간에 있는 물량들, 차익 실현 매물들을 이탈시켜서 손절하게 만들어서 물량을 다 집어삼킨 이후에 내가 주가를 올릴 전고점의 위치를 미리 피르침처럼 박아놓은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뉴스가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뉴스를 만들고 갭을 띄우고 윗꼬리를 다른 다음에 음봉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피레침의 고점이 됐을 텐데 뉴스가 없이 주가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은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보다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즉 뉴스가 나올 건덕지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 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일 CNS 한 번 더 상승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뉴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차트를 보고 캔들의 분석을 통해서 해당 기업에 녹아져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미리 포착하고 진입했을 때 우리는 뉴스가 나오는 광기의 자리를 버텨낸다면 공포의 자리를 넘어 광기의 자리에서 매도할 수 있는 시나리오 포지션을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6일 CNS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극동류와 금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여러분들께 선보였죠. 6일 CNS 마찬가지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리뷰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상에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 있다라고 언급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6일 CNS는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캔들의 선을 그을 수 있는 오색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받으시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6일 CNS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재차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수식을 차트에 그려보실 수 있습니다. 이 수식 받아보시려면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트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 로켓 배송 종목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엮여 있죠. 그런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볼 것이 아니라 전기차라는 큰 섹터 안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시장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니켈 도금 강판 신규 라인을 증설하고 있고요.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국내 유일 니켈 도금 강판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니켈 도금 강판을 들어가는 그 부분이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 2차 전지의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리튬의 가격이 내려간다 해도 원통형 배터리 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생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가 지금보다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런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예견했었던 올해 7월 달부터 예견했었던 뭡니까? 리사이클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 빠르면 올해 말이고요. 늦어도 내년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에는 리사이클 정책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두각받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전기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을 것이고 2차 전지 자체가 횡보하다가 상승 추세로 이어갈 텐데 그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급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리사이클 정책의
관련주들일 것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로는 RF세미, 현대공업, WCP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만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줬었죠. 언제입니까? 바로 2차 전지의 호황기 때 급등을 했었단 말입니다.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볼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차트를 볼 때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에코프로 차트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에코프로의 차트를 봤을 때 에코프로의 차트와 비슷한가 아니면 비슷하지 않은가를 보시는 거죠. 그 이유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주가가 올라갈 때의 변동성은 시가총액이 작으면 변동성이 더 크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오고 나서 횡보 구간에 들어설 때 주가가 너무나 깊이 내려간다면 그것은 무엇으로 봐야 하느냐? 관련주이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크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판단됐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2차 전지는 곧 전기차였었죠. 그런데 이때는 2차 전지 관련주라는 이유로 올라갔었는데 RF세미는 원통형 배터리팩에 관련된 관련주죠. 그러면 2차 전지로 올라갔으나 뒤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라고 판단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꽤 많이 하락한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는 바닥을 잡고 주가가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하락폭이 여기가 끝일지 아니면 조금 더 내려갈지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미리 하기에는 섣부릅니다. 그 이유는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선을 돌파한 이후에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 왜? 바닥이 어디인지 우리가 직접 몸으로 체험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야. 진짜 너무 깊은 크레바스에 빠졌다라면 우리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바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어느 정도 궤도권에 올라와 주어야 그때서야 비로소 주가가 낮을 때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탄식을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리스크는 줄였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는 가격 구간은 1차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진입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오기 전에 RF세미는 진입하시는 게 매우 위험합니다. 자, 두 번째, 현대공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었던 시기는 비슷합니다만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죠.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하락분은 어떻습니까? 하락분은 꽤나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공업은 하락하는 자리가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이상 내려오는 건 내가 용납할 수가 없겠다라는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차의 시장에 어떠한 뉴스가 나와주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당 가격 구간을 버텨준다면 현대공업은 RF세미보다 조금 더 빠른 시일 안에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모색해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청난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으나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렵다. 하이 리턴이 나오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바닥 구간에서 고점까지의 길이가 40%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RF세미를 볼까요? RF세미는 어떻습니까? 바닥에서 고점까지 18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입할 때, 자 보십시오. RF세미는 진입해야 하는 자리가 지금으로부터 40% 정도 올라간 구간에 있는데 여기에서 전고점이 180%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해당 박스 구간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최소 수익률이 100%는 나와줍니다. 2배죠. 그런데 RF세미를 살 것이냐 아니면 현대공업을 살 것이냐, 바닥에서 지금 매집해가지고 주가가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에도 30%밖에 되지 않는 수익인데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옳겠습니까? 심지어 전고점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RF세미보다도 적은 상황에 있는 현대공업과 RF세미를 놓고 비교한다면 우리가 따져봐야 하는 것은 기간 대비 수익률이 얼만큼의 차이가 날 것이냐라는 거 많이 보시겠죠. 상승폭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큰 종목, 그리고 바닥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자리에서 진입만 할 수 있다면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WCP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고점을 찍었던 기간이 코로나가 끝나고 전기차 시장이 상승할 때는 크게 올라가지 못했지만 거기에 뒷심을 받아 한 번 더 주가를 끌어올렸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려오고 있는 이 가격대, 약 4만 원 구간이 해당 기업의 저평가, 저점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P는 바닥을 잡아준다면 쌍바닥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그 쌍바닥이 만들어졌을 때 저항으로 볼 수 있는 1차 저항선의 가격, 그리고 이탈했었던 해당 가격 구간까지만 상승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최소 25%의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 이유는 쌍바닥이 만들어진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쌍바닥이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신규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은 상황에 있죠. 그 상황에 수급이 불러일으켜지는데 차트를 돌려봤더니 이 종목 쌍바닥이 만들어졌네. 그러면 4만 원 구간, 39,300원 구간이 해당 종목의 저점이구나. 그러면 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2차 전지의 화랑이 왔을 때 저항을 만들고 돌파했었던 해당 가격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던 가격이 결국은 시초가,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둔턱이란 말이에요. 그 둔턱을 넘어간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 어디냐? 두 번째 저항은 이 정도입니다.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수하는 건 어디죠? 바로 황금색 토르기법의 수평선 가격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고 쳤을 때 우리가 매도하는 건 파란색 저항선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십시오. 39,300원이 저점인데 황금색 수평선의 가격은 그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 진입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39,300원까지 일단 주가가 내려가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보시고 39,300원의 저점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경신하고 신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토르기법의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매도 시점 잡아놓고 2차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때 전량 매도하는 시나리오를 세워놓으신다면 데드캣 바운스가 어디까지 나올지, 수급의 힘이 얼만큼 클지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단기간에 봤을 때 11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엿보이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주가가 내려가는 종목들을 사시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포인트에서 진입하셔야만 상장 폐지 또는 매우 큰 폭의 바닥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늪에 빠지면 얼마나 오랫동안 버텨야 할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괜히 스위스의 융프라우의 크레바스를 예로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로 하락하는 종목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 우리 형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뭡니까? 줄을 꺾지 말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물론 도박에서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런데 이 줄을 꺾지 말자라는 얘기는 대량의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줄을 꺾으려고 내가 반대로 포지션을 잡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꺾여지지 않는 그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가 매우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줄을 꺾지 말자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할 때
2차 전지가 저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100만 원 구간에서 숏 포지션을 잡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 야, 이 정도면 많이 올라갔지. 그런데 140만 원까지 올라갈 거라는 제 예상도 빗나가고 150만 원까지도 주가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100만 원 구간에서부터 숏 포지션을 잡았던 트레이더들은 줄을 꺾은 결과를 맛본 것이고 그 상단 구간에서 손절했다면 매우 뼈아픈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하락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주가가 내려갈 때에는 언제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포지셔닝이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라 포지션이 전환되는 시점이 올 때까지는 해당 종목은 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는 말입니다. 볼 종목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가 해외 선물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고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해외 선물 가장 많이들 하시는 거 예를 들어보죠. 나스닥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일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가스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지만 한 가지를 정하면 그 정해져 있는 종목에서 캔들을 엄청나게 공부하십니다. 그 이유, 움직임의 추세에 따라서 변동성과 변동폭이 모두 다르고 그리고 호가의 단위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보유 시드의 매수 개수조차 다르기 때문에 한 종목 내가 나스닥을 할 거야 라고 선점을 하시면 나스닥만 주구장창 파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한 종목만 파가지고는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올라갈 때에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내려가는 시장에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볼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아니라 다시 또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진입을 해야만 이 내려가는 추세 속에 해당 기간 동안에 수익을 다른 종목으로 맛볼 수 있겠죠. 그렇게 맛보다가 WCP가 다시 주가가 상승하려고 할 때 그때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WCP도 마찬가지 39,300원까지 주가가 내려가는지 보시고 39,300원을 절대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서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반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을 한다. 근데 그 진입 자리는 바로 토르기법의 수평선이 황금색 수평선 자리 부근이 가장 적합할 것이고 매도하는 시점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지고 나온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한 번 그리고 두 번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세 번째 상승이 나올랑말랑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무엇이냐?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강판의 가격 또한 지금 꽤나 출렁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 TCC 스틸은 배터리 원통형 팩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는 설명 드렸던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것은 곧 전기차 관련주와 엮여 있다. 그런데 전기차 관련주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한 가지 있죠. 이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태양광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원이죠. 그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 에너지와도 엮여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둘레 안에서 이슈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2차 전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AI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것이 결국 목적지가 전기차라는 거죠. 이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중에 뭐 하나라도 터져 나온다면 거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TCC 스틸이라는 거고 TCC 스틸을 중기 차트로 봤을 때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자,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는 63,3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오늘 지수가 빠져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극동유화를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할인되는 세일되는 가격 구간이죠. 그럼 여기에서 75,3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종목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음봉이 나오는 오늘의 음봉은 믿음이 안 가는 음봉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TCC 스틸과 마찬가지로 토르 기법 또는 메가토르 기법을 포착해 줄 수 있는 조건 검색식을 한번 만나보시고 오시죠. 토르 기법으로 포착이 된 종목들 실시간으로 HTS나 MT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조건 검색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조건 검색식 받으시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수식도 받아가시고 조건 검색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지막 종목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설명 요청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역 관련주라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아웃도어, 스포츠 의료 OEM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룰루레몬 등 미국 매출 비중이 40%나 되는 매우 큰 해외 수출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영업무역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단 한 가지. 미국 의류 재고가 22년 8월 31%에서 올해 4월 달에 5%까지 감소했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 내용. 코로나 때 외부로 외출이 잦으니까 의류의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외부로 외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의류의 수요 또한 증가했다. 그래서 지금은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즉 영업무역의 매출도 마찬가지로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국제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OEM 업체의 수익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면화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데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면화 가격은 내려갔으니 만든 가격은 저렴해졌겠지만 소비자들이 수요를 할 때에는 물건을 살 때에는 가격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익을 결국 기업이 가져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관련주들 한세실업 그리고 화승엔터프라이즈, 신성통상, 윌비스 등이 있는데 관련주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직전까지 주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다가 바닥으로 내려와서 잘 보십시오.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세실업은 여기에서 몇 번의 더 자잘한 파동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지만 한세실업은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좀 반대로 봐야 됩니다. 주가가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화승엔터프라이즈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반대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된 다음부터 봐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자, 파동이 이렇게 내려갔다면 올라올 때에도 한 번, 두 번 정도는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진입하셔야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이유. 왜입니까?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도 있겠지만 박스권에 갇힌다 하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졌던 전고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는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 정도는 상승하는 그림의 파동이 나와 주어야 그 다음에 아리랑 고개로 내려올 때 우리가 진입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세 번째 종목 신성통상은 어떻습니까? 신성통상도 화승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신성통상은 끼가 매우 다분합니다. 세력들도 신성통상으로 수익을 매우 잘 만들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신성통상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그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릴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만 해당 가격 구간을 돌파하면서 그 가격 구간에서 놀기 시작하는 그 말인즉 하락 추세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진입하셔서 매도하는 시점은 바로 이 정도 가격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 놓으신다면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캔들의 차트에 표현을 해 놓으신다면 이 자리는 내가 매수라고 적어놨으니 매수가가 오면 여기에선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를 늘릴 수 있겠죠. 그리고 관심 종목에도 적어 놓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영원무역과 마찬가지의 캔들의 모양이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지만 영원무역은 다른 세 종목에 비해서 매우 특별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의 작년 8월 달에 보유분이 공급 물량분이 30%가 넘었는데 올해 4월 달에 5%까지 내려왔다라는 거.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걸 캔들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내려오는 위치가 작년 8월 대비 어떻습니까? 비슷한 가격 구간이죠. 매출이 늘었고 재고량을 소진을 했는데 주가가 지금 더 내려왔다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대체? 이거는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8월 달에 올라갔었던 고점 구간을 선을 하나 긋죠. 그리고 4월 달에 재고가 소진됐을 때의 고점을 하나 그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가격 구간에 위치해 있는 곳은 저렴한 가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서 판단했을 때 매수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을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이만큼의 격차를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수요가 증가한 그 상황은 언제까지 지속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그러면 공급의 양을 늘리지 않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고 소진으로 인한 매출이 반영됐다라고 볼까요? 아니죠. 지금부터는 공급의 양을 시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공급의 양이 증가하고 수요의 양도 증가해야겠지만 수요의 양은 이미 증가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급에 대한 이슈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이슈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OEM 기업이죠. OEM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나옵니다.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영업무역은 한 번 더 달릴 준비를 한다는 것이고 캐파 증설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승분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수익을 20에서 30%만 맛보고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고 진입하시면 되는데 보시면 메가토르 기법이 포착됐었던 가격은 48,700원입니다. 지금 현재 바닥을 딛고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죠. 그런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미 노란톡방에서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한 기업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진입을 했지만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 해당 가격 구간에 머물러 있다는 건 지금 매수하셔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주로서 큰 여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소외를 받기 위해선 수급이 붙어야 할 텐데 수급이 붙기 위해선 주가를 올려야겠죠. 그러면 갭을 띄운 음봉이 나왔었던 67,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못 올라갈 경우에는 우리는 65,000원을 넘기면 거기에서 전량 매도를 한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진입하실 경우 지금 현재 가격도 그닥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충분히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유정 앵커님을 통해서 제
마지막 자료집.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영상 촬영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자료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우리 추석 특집 때 보신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자료 가져가셔서 꼭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유정현 앵커님 만나 뵙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주식 초보부터 주식을 이미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들어있는데요. 이 자료집 받아보시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자료집이라고 입력하셔도 되시고요. 현재 방송 화면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수식, 조건 검색식, 그리고 자료집 모두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선물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요, 저희가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TCC 스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니켈 도금 강판 신규 라인이 증설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원무역, 의류 관련주로 국제 면화 가격의 하락으로 OEM 업체 수익성의 증대가 예상되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인 토르기법,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